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프트리 캠퍼스입니다. 오늘은 회계 모델 두 번째 시간으로 다중공선성과 변수 선택법, 규제 모델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차를 간략히 복습해 보면 회계 모델의 개념과 회기계수, 선형, 비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오늘은 이어서 다중공선성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중공선성이란 회계 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독립변수는 말 그대로 독립인 변수인데요. 상호의 이종관계가 생기면서 상관관계가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중공선성의 종류에는 완전 다중공선성과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며 완전 다중공선성이란 회귀 모형에서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확정적인 선용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다중공선성이란 회귀 모델에 포함된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들과 매우 높은 선용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 다중공선성은 쉽게 발견되지 않으며 대부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다중공선성이 존재합니다.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와 반응변수의 상관관계가 높고 독립변수가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독립변수들이 완전히 독립인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대부분의 경우 분석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립변수들 간 서로 상관관계가 너무 강하면 독립변수의 특성이 서로 유사하여 회귀계수 추정량의 변동이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독립변수 사이의 연관성이 높아 발생하는 문제를 다중공선성이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다중공선성은 지난 시간에 배운 선형회귀 종류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다중선형회귀에서 발생합니다. 다중공선성의 정의가 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문제로 독립변수는 두 개 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했던 식을 다시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예로 학습한 모델은 단순 선형 회귀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고 다중 선형 회귀는 독립변수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인 모델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독립변수의 개수와 가중치의 개수가 늘어난 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라고 할 경우 단순 선형 회귀는 평당 주택가격 예측이라고 한다면 다중회계에서는 평당, 지역당, 인구수당, 반개수당, 주택가격을 예측하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다중공선성은 평당, 지역당, 인구수, 반개수 중에 두 개 이상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단순회계의 확장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다중공선성으로 돌아와서 다중공선성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회귀계수 추정치의 분산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어 회귀계수들의 추정치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모형 설정의 변화에 따라 파라미터 추정치가 매우 민감하게 변화합니다. 회귀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도 모형의 설명력은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중요한 변수를 놓치게 되거나 신뢰할 수 없는 회귀계수를 얻게 됩니다. 또한 과대적합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아까 살펴본 주택가격의 예에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면 위와 같이 분산, 즉 변동성이 겹치게 됩니다. 주택가격을 설명하는 분산이, 변동성이 겹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변수를 잘못 해석하게 되거나 예측 정확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과대적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중공선성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다음과 같을 때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독립변수들의 표본 상관 행렬에서 상관계수가 크게 나타나거나 어떤 독립변수를 모형에 추가 또는 제거했을 때 추정된 회귀계수의 크기나 부호가 매우 크게 달라짐.
새 자료를 추가 또는 제거 시 추정된 회귀계수의 크기나 부호가 크게 변할 경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독립변수에 대한 검정계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거나 그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의 신뢰구간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 추정된 회귀계수의 부호가 과거의 경험이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기대되는 부호와 상반될 때 결정계수는 높은데 적은 수의 회귀계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에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산점도라고 불리우는 스캐터플롯과 상관행렬계수, 결정계수, 분산팽창계수, VIF가 있습니다. 먼저 산점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다음 그림은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를 나타낸 산점도입니다. 각 변수는 이와 같습니다. 각 작은 사각형은 두 독립변수 간 산점도입니다. Y축의 모든 독립변수를 X축에도 모든 독립변수를 넣어서 산점도를 확인한 것입니다. 가운데는 독립변수 자신과의 산점도를 대신하여 막대 그래프로 분포를 나타내었습니다. 산점도를 보시면 몇 가지 그림에서 강한 상관관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있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X축의 독립변수가 증가할 때 Y축 독립변수도 증가하므로 양의 상관관계로 보입니다. 이렇게 산점도를 그려서 간단하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두 변수 간 상관 정도의 계수를 나타내는 상관계수 행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을 살펴봅시다. 여기서 상관계수를 직접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에서 산점도를 그린 것과 같이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각 변수에 상관관계가 있고 색이 진할수록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상관관계는 1입니다. 보시면 아까 산점도에서 보았던 유의미했던 변수들이 동일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석할 때는 간단한 코드만으로도 가능하므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두 변수의 편차를 곱합니다. 편차는 x의 값과 평균값의 차이입니다. 모든 데이터에 대해 이렇게 하고 구한 값을 x와 y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도출된 상관계수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상관계수는 단위를 바꾸어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령 150cm를 1.5m로 바꾸든 1500mm로 바꾸든 상관계수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관계수는 -1부터 1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1일 때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가 되고 -1일 때 음의 상관관계가 되며 0일 때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변수를 서로 바꿔서 계산해도 상관계수의 값은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어와 팝 한번 볼까요? 이어와 팝 그리고 팝과 이어 보면 여기 팝일 때 이어, 이어일 때 팝 동일한 계산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결정계수입니다. 결정계수란 종속변수의 변동량 중에서 적용한 모형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의 비율입니다. 결정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그림을 살펴보면 먼저 원 전체는 주택가격의 총 분산을 의미하고 동그라미로 채워져 있는 부분은 독립변수들을 통해 주택가격을 설명할 수 있는 변동성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빈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 빈 부분이 독립변수를 통해 주택가격을 설명하지 못하는 변동성입니다. 결정계수란 y의 총 변동성분의 독립변수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변동성으로 y의 변동성을 독립변수가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회귀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할 때에는 결정계수 값이 높아 회귀 모델의 설명력은 높지만 독립변수 개별 인자들이 유의하지 않는 경우 독립변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회귀 모델이 독립변수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각 독립변수들을 평가했을 때 설명력이 있다고 평가된 변수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주택가격이 종속변수이고 독립변수가 인구수, 지역, 평당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회귀 모델을 적합해서 결정계수가 매우 높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각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확인해 보니 몇 평인지, 인구수가 얼마인지, 지역이 어디인지가 모두 각각 주택가격에 대해 설명력이 없다고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분산 팽창 인자는 독립변수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분산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KKVIF 중 가장 큰 값이 5에서 10을 넘으면 또는 10을 넘을 때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X1을 종속변수, 나머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 모델을 적합하고 적합한 회귀 모델의 결정계수를 이용하여 분산 팽창 인자를 계산합니다. 이것은 다른 변수의 선형 그래프로 독립변수 X1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다중공선성 진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두 독립변수 간의 산정도를 그려서 확인하는 방법과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 높은 결정계수일 때 각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유의미한지와 VIF를 통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중공선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